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1.3 대책까지 포함해 벌써 여러 차례 규제 완화책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 경제 악화 우려와 부동산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고가주택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다 보니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게 있는데요.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기상도 뉴스인 뉴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윤홍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올해 고가주택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부담이 줄어든 고가주택 관련 세금으로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일단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바뀌었습니다. 즉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요건만 갖추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방침에 따라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고가주택들이 신규로 양도세 완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종부세 완화인데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세대별 합산 가구나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 종부세가 대폭 완화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 주택을 부부가 각 5억 원, 4억 원씩 공동 보유했다면 예전에는 6억 원의 초과분인 3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실 종부세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 시행이 된 2006년 이후에 특별히 중대형 집값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경기가 안 좋으면서 급매, 특별히 급금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윤 기자, 세금 완화로 이번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는지요? 네, 세금 완화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용인, 분당 등 중대형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급매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을 팔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보유 부담도 줄어들면서 고가 주택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 일대 여유층을 중심으로는 당장 시장에 중대형 고가주택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매도하지 않고 관망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가격 하락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네, 그렇겠군요. 네, 헌데 실제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예전엔 이 정도면은 그 중개업소 전화통에 불이 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문의가 많았는데 실거래까지로 이어지진 않는다 할지라도 문의 전화 많아졌나요? 네, 세금 완화로 고가주택의 매력이 분명 살아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나 대치동, 도곡동 일대 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일부 단지에서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고는 있지만 실제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거나 문의 전화가 급증한다거나 이 같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극심한 경기 침체가 수요자들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실질 구매력 감소, 세계 주택 가격 하락, 단기간 급등에 따른 후유증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어떤 대책이 나와도 쉽게 풀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가주택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약이 무효하다 하는 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곧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주택 시장이 좀 거래도 활성화되고 가격도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중대형 고가주택은 다른 주택보다 빠르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규제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함께 재건축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다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고 양도세 부담도 대폭 주면서 똘똘한 고가 1주택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 비인기 지역에서 인기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 회복의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 침체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엇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중심의 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더 기다려라. 뭐 어디까지나 그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그 바뀐 세제 정책에 맞게 내 집 마련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윤홍우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윤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에겐 지금이 집을 사기에 딱 좋은 시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오늘 물건은 아파트 신규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 고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김지수입니다. 광교 신도시와 저수지 종합운동장, 바로 미래가치와 자연환경 그리고 편의시설의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이곳 수원시 장원동에 아주 좋은 분양 물건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지금 어떤 곳인지 함께 가보실까요? 151제곱미터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광교산과 5천여 세대의 한일타운과 인접해 있어 조망 환경은 물론 대단지 생활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인데요. 교통 여건으로는 북수원 IC와 1번 국도를 이용해 사당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고요. 더불어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지역으로도 이동이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광교 신도시를 연결하는 수원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고요. 광교산 스위첸에서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계획에 잡혀 있어 교통 여건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광교 신도시를 잇는 도로 등 교통들이 많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여건은 더욱 좋아진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위첸 아파트는요, 200여 세대가 조금 넘는 크지 않은 아파트지만 주변에 대단지인 아파트들이 많아서 생활 여건도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럼 생활 여건 한번 들어볼까요? 명문학교로 손꼽히는 수성중고등학교는 물론 경기과학고등학교와 1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이에 밀집돼 있어 수원의 명문학군 지역입니다. 주변 대단지의 생활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고요. 홈플러스, 패션 아울렛, CGV, 장안구청 등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어 생활 여건은 좋은 편입니다. 넉넉한 동간거리 확보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선 배치로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 일조권을 보장하는 광교산 스위첸. 필로티 설계로 개방감을 더하는데요. 총 4개 동 218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151제곱미터 단일 면적 3가지 타입으로 제공됩니다. 네, 광교산의 쾌적함과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스위첸 아파트. 내부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서 제가 모델하우스에 와봤는데요. 151제곱미터의 3가지 타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력 세대인 B타입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들어가 보실까요? 채광이 뛰어나고 거실과 안방에는 앞뒤로 발코니나 창이나 있어 통풍이 잘 돼 아주 쾌적합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 면 전체를 대리석 소재로 마감하는 등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요.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해 새집 증후군이 없습니다. 주방은 현관에서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는데요. 주방 양벽으로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설계했으며 수납장 한 면은 검은색 유리에 무늬를 넣어 고풍스럽게 꾸몄습니다. 네, 침실은 오리엔탈풍으로 우아하고 은은한 느낌이 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널찍한 드레스룸과 천연 대리석 상판을 이용해서 화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실내 온도 조절 장치로 우아함뿐만 아니라 실용성까지 갖췄습니다. 부부 욕실엔 응급 상황 시 경비실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비상 버튼과 고급 전자비데까지 설치돼 있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단지 설계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가장 크게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지상에 차가 없다는 점, 그 점에 가장 초점을 두었고요. 지상에 차가 없는 대신에 저희가 인공폭포라든지 그다음에 생태 연못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간 간격을 최대한 넓게 함으로써 안정된 시야를 확보를 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잘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단지를 따라 흐르는 실개천과 생태 연못, 벽천 등 다양한 테마파크와 공원 등이 조성되는데요. 인근의 광교산과 함께 풍부한 녹지를 제공해 아주 쾌적해 보였습니다.
부대 시설로는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카페테리아 등이 있는데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멤버십 서비스까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같은 면적으로만 구성된 아파트, 그리고 입주민들을 위한 멤버십 서비스, 풍부한 녹지 공간, 주변에 명문 학군, 그리고 다양한 편의시설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 스튜디오에서 함께 나눌게요. 네, 학군과 뛰어난 교통 환경, 또 입주민을 위한 프레스티지급 주거 환경까지 제공되는 수원 장안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 곳인지 보다 자세한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부동산 서브의 정태희 연구원 그리고 김지수 아나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 악화 때문인지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미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수원 장안 광교산 스위첸 역시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이것이 그 일반 분양 아파트에 비해서 미분양만의 장점이 또 있다고요? 네, 미분양 아파트는 그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만 네.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진 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그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대출, 또 취등록세 지원과 발코니 확장, 또 세시 무료 시공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미분양 아파트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원하는 동과 층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집을 살 거라면은 그죠? 이렇게 건설사들이 많은 혜택을 줄 때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은 또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서요. 또 괜찮은 아파트를 골라야 될 텐데 이렇게 옥석 가리는 눈 어떻게 하면 기를 수가 있을까요? 네,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상승할 만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입지의 아파트들은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떨어지지 않거나 떨어지더라도 그 하락폭이 작기 때문에 보다 그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세권이나 그 신역세권, 또 브랜드가 좋은 대단지, 또 기타 도로 개통 등의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이 좋겠고, 또 지방의 경우에는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나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등 그 수요가 몰릴 만한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의 우수한 입지, 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모양인데요. 그렇다면 입지 외에 또 미분양 아파트 고를 때 봐야 할 기준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청약률과 계약률이 왜 다른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미분양이 된 그 원인을 따져보고 전반적인 분위기 이외에 그 다른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분양 아파트더라도 장기적으로 중점 호재가 있다면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남권역이라든지 신도시 또 역세권 등 앞으로 사람이 찾아갈 만한 곳,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지속될 만한 호재가 있는 곳이 좋겠습니다. 또 셋째로 각종 혜택이 많은 아파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유로운 대출 조건이나 발코니 확장 무료, 또 세시 무료 시공 등의 혜택을 주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그만큼 싸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된 원인 그리고 이왕이면은 계약 조건이 좀 좋고 그다음에 중첩 호재가 있는 곳을 골라라 하는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던 입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수원 장안 광교산 스위첸 과연 입지가 괜찮은 곳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네, 스위첸 아파트가 들어서는 조원동 일대는요. 이미 5천여 가구의 한일타운과 2천여 가구가 넘는 조원 주공 아파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 수원 북부권의 대표 주거지역입니다. 생활 편의시설이나 기반 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교통망이 풍부하고 교육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타운 같은 주변에 한 7,500여 세대가 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그런 프리미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 장안 광교산 스위첸 기본 정보 드릴게요. 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01-8번지 외에 36빌지에 들어서게 되는 KCC 건설의 수원 장안 광교산 스위첸은 지하 2층, 지상 22층 4개 동, 총 218가구,
주택형 151제곱미터 단일 면적의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입주는 2010년 5월 말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주차 시설은 장애인 주차 14대를 포함을 해서 총 382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일 면적이지만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있고 또 미분양이다 보니까 동과 호수까지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서 옵션이 훨씬 넓어진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세대 수가 보니까 200여 세대 남짓 여기에 이제 그치고 있거든요. 편의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광교산 스위치는요, 세대수가 적긴 하지만 인근에 5천여 세대가 넘는 한일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표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홈플러스와 패션 아울렛, CGV 장안구청이 있어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데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좋습니다. 수원의 명문인 수성중고등학교와 경기과학고를 비롯해서 1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돼 있어서요. 대부분의 학교를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 가까운 곳에 만석 호수공원, 조원공원 등이 있어 녹지도 풍부합니다. 공원 내에 다양한 운동시설을 이용해서 가벼운 조깅이나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생활하시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 편의시설, 교통 여건, 게다가 풍부한 녹지까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교통은 불편함이 없는지 이것도 따져보겠습니다. 연구원님이 좀 짚어주시죠. 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입니다. 1번 국도를 연계한 도심 내외곽 진출입이 용이하고 또 인근 북수원 IC를 통해서 의왕 과천 간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사당이나 강남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많고 배차 간격이 짧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의 이동도 편리하고 여기에 조원동과 하광교동 간 연결도로도 2013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 역시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 용인 간 고속화도로가 2009년 개통 예정이고 또 분당 정자역과 광교 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도 향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이긴 하지만 서울과 연계된 버스라든가 도로 사정이 좋아서 도심지로 출퇴근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런 교통 호재 외에 더 큰 개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네, 광교산 스위첸의 호재로는 인근에 광교 신도시 개발이 있는데요. 네. 광교 신도시는 수원시 메탄동과 이이동, 원천동, 그리고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원으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전체 면적의 32%의 비즈니스 파크와 쇼핑센터 등 글로벌 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자족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교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도시 후광 효과를 아주 제대로 입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시설 얘기를 한번 해보죠. 화면 보니까요, 우리 김지수 아나운서가 쭉 한번 둘러보시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나요? 네, 우선 침실은요, 오리엔탈풍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넉넉한 드레스룸으로 참 생활하기 편리해 보였습니다. 주방에는 냉장, 냉동고와 광파, 전기, 오븐 등을 빌트인으로 해서요, 공간 활용도를 높였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보다 좀 더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동간거리를 확보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선 배치를 통해서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 일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상에 100% 차 없는 단지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설계가 무척 돋보였는데요. 단지 전체가 마치 테마공원처럼 조성돼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간 거리도 넓고 또 동간의 배치도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가리지 않는 아주 탁 트인 그런 시야 확보도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로 보게 되면 앞집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전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단지 내 주민 편의 시설 그리고 조경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태 연구원님. 네, 단지 내에 입주민 전용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또 입주민의 커뮤니티 조성 및 휴식을 위한 카페테리아, 또 요가와 스포츠 댄스 등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GX룸이 설치가 됩니다. 조경시설로는 현대식 정자와 생태 연못 등을 만들어서 고급스러운 정원으로 조성을 하고 단지 내 벽천을 설계해서 웅장함과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 편의 시설에 많은 공을 들인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과연 분양가는 얼마나 할까요? 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30만 원 선인데요. 기준층 기준으로 151제곱미터가 5억 9,999만 원 정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1, 2층에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준다고 하네요. 수원 장안 광교산 스위첸 아파트, 현재 수원시 장안구 그 조원동에 모델하우스가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부동산 수사부 정태희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투자 승부처 현장에 가다 이번엔 경매 물건 알아볼 차례인데요. 최근 경매 물건이 많아졌다고 하죠. 특히 중대형 매물들이 절반 가격으로 경매에 나와 있어서 중대형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겐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봉동 현대아파트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2008년 상반기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 1위는요, 바로 투자 가치가 아닌 편리한 교통 여건이었습니다. 여기에 학군과 아주 좋은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오늘은 대단지 아파트의 편리한 교통의 호재를 갖춘 아주 좋은 경매 물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117번지 일대에 들어서 있는 이 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해 2001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31개 동의 2,412가구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82제곱미터에서 14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요. 경매로 나온 117동 1,502호는 건물 면적 114제곱미터, 대지 면적 41제곱미터로 총 25층 중에 15층에 위치해 있고요. 3베이 구조와 방 넷, 욕실 둘의 계단식 현관 구조로 난방은 도시가스 개별 난방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개봉산에 나와 있는데요. 공기가 참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쾌적한 환경에 2,400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학군과 또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면 최고의 주거지로 손색이 없겠죠?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7호선 광명 사거리역도 가까이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등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단지 주변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요. 남부 순환도로, 서부 간선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진입이 수월합니다. 단지 내에 유아원과 유치원이 있고 단지 바로 옆에 개봉초등학교, 배움중학교, 부일고등학교, 우신중고등학교가 있어 통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가까이에 개봉역 플라자, 롯데마트, 애경, 롯데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광명 재래시장이 가까이에 있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목감천 주변에 산책로가 갖춰져서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개봉산 공원으로 아침 저녁으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기에 좋습니다. 대단지인 현대아파트는 곳곳에 휴게소와 놀이터가, 주차 공간은 지하 3층까지 갖춰져 있고요. 넓은 중앙광장, 자전거도로, 테니스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넉넉한 주차 공간과 곳곳에 휴게 공간, 놀이터,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까지 입주민을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데요. 게다가 오늘 나온 경매 물건은 15층 로열층으로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로열층인 1502호의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봤는데요. 현재 소유자인 백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편리한 교통에서 주변 환경, 그리고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권리 분석 스튜디오에서 해드릴게요. 개봉동 현대아파트 생활 여건으로 보나 앞으로의 미래 가치로 보나 집값이 떨어져도 지금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츠옥션의 이강석 팀장님 모시고 경매 시장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현대아파트 우리 이강석 팀장님께서 적극 추천해서 가지고 오신 알짜 경매 물건인데요. 먼저 현대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는 현대건설이 시공해 2001년 5월 입주를 시작했고요. 총 31개 동에 2,412가구의 초대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면적은 82제곱미터에서 145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경매로 나온 117동 1502호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 대지권 41제곱미터로 방 4개, 화장실 2개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3베이 구조의 계단식 현관, 그리고 도시가스 개별 난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천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군요. 근데 구로구라고 하면 중공업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곳이 주거지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영등포구와 더불어 구로구 일대의 중공업 지역들은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세 공장, 불량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이런 구로구 일대가 최근 서울시의 선왕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의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력 창출을 도모하는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구로구 치소가 이전 예정이며 그 빈터에 백화점, 공원 이런 편의시설들이 건립될 예정이고요. 한일시멘트 공장이 이전하고 그 부지는 아파트, 문화, 레저 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거듭나기 위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세아제강 부지는 야구장 및 공연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앞으로는 주거지역으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그동안 중공업 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조금은 외면을 받아왔던 구로구가 용도 지역 변경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생활 여건은 어떤지 한번 짚어보죠. 김지수 아나운서. 네,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는요, 2천여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서요,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교육시설을 살펴보면 단지 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고요. 단지 옆에는 개봉초등학교, 경인중고등학교, 구일고등학교, 우신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통하기 편리해 보였습니다. 인근의 애경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광명시민공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는 그만이었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도보 5분 거리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요. 단지의 주변 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와 연결돼 있고 남부순환로 5류 IC 진입이 수월해서 서울이나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군, 생활 편의시설, 교통 모두 좋다는 말씀이신데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경매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솔깃한 조건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매 물건의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권리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 SC제일은행이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근저당권은 2002년 3월 8일 농협중앙회가 설정한 3억 8,760만 원이고요. 그 이후 2005년 6월 29일에 SC제일은행에 가압류, 2006년 1월 12일 SC제일은행에 저당권 1억 원, 그리고 구로 세무서에 압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후 설정된 모든 권리는 후순위로 낙찰과 동시에 모두 소멸되므로 권리 분석상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가 없이 그렇죠? 낙찰과 동시에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비교적 깨끗한 물건인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네, 일단 배당을 살펴보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의 채권액 3억 8,760만 원을 만족하고 남은 금액에서 2순위인 SC제일은행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최저가인 3억 5,200만 원에 낙찰이 된다면 경매 신청자인 SC제일은행이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잉여주의, 즉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이득이 없고 잉여가 없는 경매라고 해서 경매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최저가로 낙찰이 되게 되면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을 배당금이 하나도 없게 되기 때문에 경매가 취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경매가 또 취소되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지금같이 무잉여일 때 취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단 채무자가 부채를 다 청산한 경우 이때도 역시 취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목적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이 됐을 때, 이때 또한 취소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물건의 경우에 이 경매가 취소가 되지 않게 하려면은 2순위한테도 배당금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게끔 입찰가를 좀 잘 써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물건은 최저가인 3억 5,200만 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돼야만 1순위 채권자 배당 금액을 만족시키고 경매 시청자이자 2순위 배당자인 SC제일은행이
조금이라도 배당을 받도록 해야 경매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4억 원 이상에는 낙찰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지금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4억 원 이상에는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낙찰을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렇다면 얼마나 저렴하게 시세에 비해서 사는 셈이 되는지 현재 시세 분석도 좀 함께 해주시죠. 네, 현재 매매 시세는 5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전세는 1억 1천 정도로 형성돼 있습니다. 올 7월 초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6억 4천만 원에 실거래가 신고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유사 면적의 최근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0월에 인근의 현대 홈타운 151제곱미터의 아파트가 1회 유차로 감정가의 80%인 5억 4,500만 원에 낙찰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와 실거래가, 최근의 낙찰 사례를 종합 검토해 봤을 때 4억 원대 낙찰을 받으신다면 아주 저렴하게 집을 장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비교를 해봐도 아주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경매 일정 한번 챙겨보죠. 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117동 1502호에 대한 경매는요. 서울 남부지방법원 9개에서 2008타경 1689번으로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초 감정가 5억 5천만 원에서 2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3억 5,200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64% 수준입니다. 네, 개발 호재가 많아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아파트인데요. 무엇보다 145제곱미터 아파트를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이하로 낙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치옥션의 이강석 팀장님, 그리고 현장 다녀오신 김지수 아나운서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시가보다 낮은 값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으면서도 낯선 용어들, 또 어려운 권리 분석 때문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 부동산 Q&A에서는 그런 걱정 깨끗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호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경매 기본기 다져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채권 등으로 인해서 대주단 협약이다 뭐다 해서 지금 특별히 건설 경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매 매물은 폭증을 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경매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올해 8월부터 경매 물건이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경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통 집을 사실 땐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요즘 시중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렇게 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던 분들이 매월 지불해야 하는 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서 집값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매입을 서두르지 않는 매수 관망세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하락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집주인들이 집을 급매로 처분하고 싶어도 매수세가 없어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대출을 해준 금융권은 채권 해소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결국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들이 경매 물건으로 속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는 끊기는 상황에서 원금에 대한 그런 부담까지 있어 결국 경매 매물들이 많이 쌓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집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아까 관망세 얘기도 좀 하셨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집을 구입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께는 지금이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금매 시세보다도 20에서 30%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리 흔치 않기 때문인데요.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위기가 한번 반전되기 시작하면 호가가 상당폭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경매를 통해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먼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선 마음에 드는 부동산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어디에 가면 이런 정보 얻을 수가 있을까요? 네, 경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그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 정보가 실리는 신문 공고나 대법원의 경매 사이트가 있고요. 둘째는 경매 정보 업체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 정보 업체의 사이트에는 간단한 권리 분석부터 감정 평가서 등 여러 자료들이 함께 실려 있어서 처음 경매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거나 경매 정보지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법원 사이트라든가 경매 정보 사이트, 또 공인중개사 등을 통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정보 빠르고 쉽게 또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물건 중에서 여러 후보 중에서 나한테 딱 맞는 안성맞춤 물건을 골랐단 말이죠. 이렇게 고를 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파트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아파트는 그 브랜드와 교통 여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를 선택할 때에는 브랜드와 역세권 등 교통 여건 그리고 주차 공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분들이 있다면 학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규모, 즉 세대 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한다면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는 아파트라면 건축 후 분양받는 아파트의 면적이 대지 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을 따져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망권도 아파트 값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데요. 같은 아파트라도 조망권에 따라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인근에 산이나 강, 그리고 공원, 호수 등 녹지나 친환경 시설이 있다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서 웰빙 생활을 하기에 좋아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경매 물건을 정했다 할지라도 덥석도 이차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좀 일러주시겠어요? 네, 그 먼저 권리 분석은 기본이고요. 아파트와 같은 구분 건물인 경우에는 연체된 관리비가 없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체된 관리비 중 그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인수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만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는 낙찰자가 전액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 과거에 신림동의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체된 관리비가 1,000만 원을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최근에는 3개월 연체 시에 관리단에서 단전이나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연체하기는 곤란할 텐데요. 아무튼 그 입찰 전 꼭 관리사무소에서 체납관리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대지권이 있는지도 꼼꼼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나 연립주택 매물 중에 대지권 없음 또는 토지 별도 등기 있음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에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분리되어서 지상권 분쟁이 일어나거나 토지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지권 내역을 시행사나 관공서 또는 현지 거주민에게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매 매물의 경우에는 관리비 연체료 그리고 대지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낙찰가 외에 추가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사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현장 답사를 할 때 이왕 나간 거 더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더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그 현장 답사를 가서는 그 법원에 기록된 점유자 외에 별도로 임차인은 없는지 또 실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당 동사무소에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서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들을 확인을 하고요.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최근까지의 등기부 등본상의 하자 존재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인근에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주변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매매, 전세,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낙찰가를 쓰거나 낙찰 이후에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등기부 등본 얘기를 좀 하셨지만 우리가 경매 물건 얘기를 할 때 많은 서류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뭘 알아야 확인을 하죠. 이 밖에 매각 물건 명세서, 감정 평가서, 현황 조사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경매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사건 번호와 물건 번호 그리고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일자 및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그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차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매각에 대한 불허가 내지는 취소 등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감정평가서 상에 감정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그 행정적인 절차 지연으로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대지권이 감정평가가 됐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지권이 감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차후 그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현황 조사서 상에는 과연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지, 그래서 차후에 낙찰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권리 분석 결과 문제가 없고 또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임차인과 시세 조사까지 마쳤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입찰가를 써내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효과적으로 입찰가 산정하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네, 먼저 그 입찰가를 정할 때는 그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평가액은 보통 시세에 가깝게 그 평가가 되지만 최초 감정일로부터 최초 매각기일까지는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게다가 그 유찰이 거듭되다 보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 당시의 금액과 경매 당시의 시세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입찰가를 정한 다음 기준은 목표 수익률인데요. 목표 수익률을 정할 때는 낙찰 시 소요되는 재비용, 즉 낙찰가 외에 제세 공과금, 그리고 채권 매입액, 그리고 컨설팅 수수료, 법무 비용, 명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지역별, 그리고 월별, 물건 종별, 낙찰가율 통계를 분석하면 낙찰가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낙찰가를 신중히 결정하지 못하고 경매 현장에 가게 되면은 법원에 몰려든 인파를 보고 예상 입찰가를 자신이 미리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써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시세 그리고 목표 수익률 고려해서 신중하게 낙찰가 써내는 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원대학교 설춘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타운 개발 계획, 한동안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는데요. 최근 구로구가 광역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내세워 뉴타운 열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광역개발이라는 것은 도로나 공원 등 도시 기반 시설을 미리 계획하고 개발한다는 점에선 뉴타운과 비슷한데요. 전 지역을 한꺼번에 개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뉴타운처럼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는 광역 개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뉴타운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 방식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